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지방구급 문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좀 어려웠거든요. 직무 평가 방법인데, 답은 뭐 속으로 찾아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워낙 자주 나온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번, 2번, 4번 아니다. 답은 3번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3번 처음 나온 지문 아니냐. 그래서 아마 3번 찍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저는 20문제 중에 얘가 뭐 랭킹 한 3등 안에는 뭐 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객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한다든지 내가 이해한다든지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세 번째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내용은 어려웠어요. 근데 왜 점수가 맞는 비율이 높을까요?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시험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안 봐 틀린 거예요. 정말 내용적으로 난해한다든지 접근이 안 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맞춰요. 다만 안 봤기 때문에 안 봤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좀 더 넓게 최소 개념은 알아둬야 되고 한 번 나왔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되는 거지. 크게 방향 틀 필요 없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하고 그다음에 그 어려웠던 내용들도 보통 강사책에 다 있어요. 다만 지가 설명 안 한 것뿐이죠. 설명만 한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설명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많이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답을 줬기 때문에 특히 처음 나온 문제들은 상당히 답이 쉬워요. 네가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도 답이 나옵니다. 다만 전혀 안 봤기 때문에 못 찍는 것 뿐이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맨날 외우는 게 서분점유 아닌가? 서열, 분류, 점소, 요소, 비교법. 그지? 서열과 분류는 비계량. 근데 이건 비계량 나왔는데 요새 비계량으로 잘 안 나오고 뭐라 와? 직무 전체로 나와요. 직무 전체는 비계량, 계량은 구성 요소가 있어. 구성 요소가 있으면 계량. 그래서 점수와 요소 비교법은 구성 요소가 있는 계량이고요. 분류와 서열은 구성 요소가 없는 직무 전체는 비계량이에요. 그다음에 분류와 점수는 등급표가 있어요. 근데 봐. 분류법은요. 직무 전체야. 직무 전체니까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반면 점수법은 직무 전체 구성 요소 갈랐죠. 요소별로 평가 기준표가 있어야 되고 이 평가 기준표가 다 모여 있는 등급 기준표가 또 있어야 돼요. 왜 요소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등급 기준표만 있다. 그럼 누굴 찍어라? 분류를 찍어라. 평가 기준 나왔다. 점수 찍어라. 그 말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점수법에 뭐 있어? 등급 기준표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 기준 나왔다 무조건 분류만 찍었다가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번만 이해한다면 설명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요소별로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소별로 평가 기준표가 존재하고 다 모이는 등급 기준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서열법은요 소규모 조직이에요. 그냥 직무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야. 우리 직원 10명밖에 안 돼. 그냥 지네끼리 비교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직원이 10,000명이에요. 어떻게 비교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갈라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의 일이다. 이거는 인사다. 이거는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가른 다음에 그 일별로 대표 직무 정한 다음에 그 관련 직무를 비교하는 게 바로 뭐다? 요소 비교법이에요. 요소 비교법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기준 직무, 대표 직무라고 그래요. 요게 존재하고 요 대표 직무하고 직무를 비교하다 보니까 일과 일을 비교하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요. 그래서 서열법도 직무와 직무 비교하는 상대평가, 요소도 대표 직무와 나머지 직무 비교하는 상대평가. 반면에 분류하고 서열은 어때요? 등급 기준표하고 일과 비교하니까 이건 절대평가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 매번 봤던 것들입니다. 그럼 3번이 뭐냐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이걸로 끝났겠지만 만약에 분류법을 좀 어렵게 표현한다든지 요 보기 중에 어려운 게 하나만 더 있었다면 여러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 소거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거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소거가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데 소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거가 되려면 최소 내가 아는 게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 쉬워요. 여러분만 맞추는 게 다 맞춥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행적 절대 어렵다고 안 해요. 근데 안타깝게 소거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럼 맨날 2개 놓고 찍었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소거는 마지막 방법이야. 애초 처음부터 소거할 생각으로 공부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면 뭐를 맞출 건데? 다 맞아도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일단 다 맞고 봐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도 90이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애초부터 난 80 맞겠다. 그러면 80이 안 나오겠죠. 다 빼버리는데.
그럼 80 공부하는 건 여러분 예측한 게 다 나왔나요? 그 강사 예측한 게 다 나오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지가 말한 80에서 완벽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점짜리 공부하면 시간 낭비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 자기 수험생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아니면 행자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왜? 지금 행시는 객관식이 없잖아요. 풀어보지 않았어, 그 친구도.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풀어봤다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합니다. 모르는 거 분명히 나와요. 그런 거 다 건너뛰어버리면은 내가 80만 공부했다가는 절대 80이 안 나와요. 내가 100을 공부해도 80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다 건너뛰고 80을 맞겠습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속어법이라고요? 속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왔을 속어가 돼요. 지금 국사 속어 돼요. 워낙 쉽게 나오니까. 근데 이날 속어 안 됐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뭘 속어를 해. 모르는데. 이제 두 번째, 행전 해석학이래요. 비문학이라는 거야. 아, 가슴 아파요. 행정 비문학 아니고 개념학이에요. 사회과학은 요 개념 분류를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최소 분류가 뭔지, 등급 기준표가 뭔지, 왜 비계량이라고 하는지, 왜 소규모한 적합한지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새로운 지문 나왔을 때 해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요 개념 자체가 헷갈려 버리는데 무슨 해석을 합니까? 그 친구는 해석해서 풀었나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친구도 아마 행정학 객관식 경험이 없을 겁니다. 주관식하고 달라 이거는. 주관식은 한국 행정학이에요. 한국 현실 문제 주고 해결하라는 거고 그건 네 맘대로 써도 돼요. 근데 객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행정학이고 전부 용어 정리고 개념 정리예요. 개념이 안 돼버리면 해석이고 나발이고 아무 없어요. 또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속어도 의미가 있는 거지 개념 자체를 다 몰라버리는데 뭘 속어합니까? 그런 방법은 버리십시오. 그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나 개념 다 알아. 그 다음에 의미 다 알아. 그랬는데 새로운 지문이 나온 거야. 그때 들어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 문제는 20개 중에 한 문제도 안 돼요. 올해도 한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추겠다? 아니, 법령 지문 나왔어. 예를 들어 120일이야. 또 90일이야. 그 해석됩니까? 외워야지. 자주 봤기 때문에 120일인가 90일인가 아는 거지 처음 나왔다면 못 맞춰요. 이를 또 공기업장이 아니 지방직영기업을 뭐 행안부와 협의한다, 시도 협의한다 해석이 되나요? 왜 협의지? 승인 안 되나? 일단 그 지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협의인가 승인인가 이해하고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봤는데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속에 들어가는 거지 전혀 처음 보는 건 해석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단 그걸 봐야 돼요.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익숙한 거지 처음 나온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나온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더 넓혀가지고 거의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왜 우리 지방직영기업 많이 봤잖아요. 바로 그 밑에 질문이에요.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돼. 다 많이 갈 수 없어요. 무한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왔던 거에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왜 계속 그렇게 문제가 진화해 나갈 거니까. 사바티어도 처음에 쉬웠어. 사바티어 나왔을 때 맨날 물어보는 게 학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하위인가 상인가 물어봐요. 그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신념체계 물어보잖아.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엄청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중지자 얘기 나올 거야, 중지자 얘기. 그 다음에 누가 안정적 변수인지, 누가 역동 변수인지, 막 이런 것만 물어볼 겁니다. 왜냐, 내릴 게 없으니까. 근데 사바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왔는데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학자들은 그냥 제목만 물어봐요. 그지? 반미터 반호를 제목만 물어봤어. 그러다가 저번에 제목 물어보니까 이번에 내용 물어본 거야. 그것도 큰 제목만.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왔을 때는 아마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랜과 덴저로 쌍방관계 모형도 지금 제목밖에 안 물어봤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아주 내용 물어볼 겁니다. 이제 어떻게 리더 만들기 할 것인가 이 방법 물어볼 겁니다. 그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지? 이런 학자 이론을 어떻게 우리 비문학처럼 해석을 해요? 그 사람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론 자체를 모르는데 해석을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실제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시간 내 5분 안에 못 풀어요. 우리는 5분 내지 길어봤자 10분입니다. 10분 내 바로바로 찍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석한 다음에 풀 수 있다고요. 전혀 모르는 개념을. 그러지 마시고 이런 개념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문제였거든요. 그럼 3번이 처음 나왔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3번 나왔죠.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되었다. 객관적이다. 정확하다. 그럼 점수법이 임의적이라는 건데 왜 임의적이죠? 주관성이라는 거야. 요 얘기가 바로 국가직이 잘 나와 있죠.
가장 늦게 된 거 맞고요. 자, 점수법은 평가 요소 만들어요. 근데 사람마다 사람 평가할 때, 직무 평가할 때 요소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수 평가해봐. 스피드야, 컨트롤이야. 뭐가 더 중요하지? 아마 평가는 감독마다 우선순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등급 기준표 다 달라요. 그래서 평가 요소도 주관이 들어가고 등급 기준 만들 때 주관 들어가고 또 우선순위 정해야 되거든요. 이 평가 요소별로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주관 들어가요. 내가 투수 뽑을 때 스피드가 1순위야? 아니면 제구력이 1순위야? 아니면 몸 건강, 내구성 1순위야? 아무리 스피드 좋아도 아파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감독마다 요소 선정 다 다를 거고요. 요소마다 우선순위 다 다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주관이 들어가. 특히 등급표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 등급표 만들 때 주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누가 들어왔다? 요소 비교가 들어와. 그러면 요소 비교도 요소 선정에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좀 더 객관적이냐면 얘는 그래도 기준 직무가 있어요. 객관적 직무하고 직무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든 평가 요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직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치? 요거 여러 번 나왔어, 지금. 거의 3번 나왔잖아, 지금요. 국가직도 있죠? 경찰 있고요. 넓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그 결과 점수법 봐. 평가 요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우선순위예요. 중요도 부여하고 등급표 만들 때 뭐가 들어가? 계량화시킨 건 맞지만 이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죠, 전문가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만든 이 평가 요소 표하고 B가 만든 평가 요소 표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객관 이론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학교재 그대로인 표현이고 두 책에 있습니다. 오석원 선생님 책하고 그 다음에 사행정학 인사행정 책이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김판석 교수님의 연합교재인데 그 두 개에 다 있습니다. 자, 요걸 물어봤는데 정말 깊이 물어본 거 맞아요. 근데 깊이 물어봤는데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고 분명히 기출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들이죠. 왜 이걸 대놓고 물어보면 없었으니까. 그냥 가장 늦게는 요소 이렇게 맞췄을 거야. 등급표 있다 누구? 그 다음에 기준 직무 나왔다 누구?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깊이 나온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나머지 보기가 우리가 맨날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소거도 세 가지가 소거 알고 있어 소거되는 거지 하나만 이승에 나왔다면 못 찍었을 거예요. 밑에 4번 보기에 좀 더 이상하게 나왔다면 절대로 1번, 2번 가지고 소거 안 되겠지. 이제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뭐 소거로 풀 수 있다. 아니, 근데 다음번에 보기 1번, 2번, 4번이 우리가 아는 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점수법을 놔둔 다음에 장단점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소거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나왔으면 여기다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응이 돼요. 그치? 왜, 좀 더 깊이 정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약간만 들어가면 한 5분, 10분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우리가 했던 거에다가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약간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강사는 뭐 하냐면 이걸 플러스 하는 걸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줘야 돼. 왜 얘가 비계량인지, 왜 소규모 적합한지, 왜 중요한지.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지 이런 게 나왔다고 읊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읊어만 주면 네가 읊으면 되지 왜 내한테 읊어달라고 그래요? 그치? 본인이 하면 되지. 나는 읊어주고 왜 객관적인지 왜 주관적인지 왜 이런 게 더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왜 비계량인지 이렇게 왜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 왜 등급표 말고 기준표가 필요한지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그냥 키워드, 분류, 등급, 비계량 이렇게만 외운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론 시험은 분류, 등급, 비계량으로 답을 맞추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나왔을 때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있으려면 대충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해석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응용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분류가 뭔지도 모르고 등급이 뭔지도 모르고 왜 비계량이 한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단어만 외워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 키워드 외운 다음에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정리 안 된다면 응용이 안 돼요. 개념이 정리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장단점 문제거든요. 근데 장단점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2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옛날 행시 문제는 40개 중에 20개가 절반 이상이 장단점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장점이고 이렇게 보면 단점이에요.
그냥 맨날 수식어 찾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얘기야, 지금.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객관식 풀어붙는 분들은 지금 붙은 애들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아니고 최소 내 나이 이상이에요. 50이 넘어야 돼요. 그 친구들만이 뭐다? 이렇게 객관식 가지고 장단점 풀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엔 7급에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교수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7급에서 다 국영사 빠지면서 행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또 25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플러스 알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 나오고 평가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그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엎어버린 다음 새로 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기출 문제 기반으로 그 기출 문제를 좀 더 넓게 이제는 좀 더 깊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출이 6,500개 정도 돼요. 거기 있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게 막 나와요. 내 만약에 옛날 행시 문제를 다 갖고 왔다면 벗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랜 덴저로 있었어, 거기. 다만, 워낙 옛날 거니까 지금 문제가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가지고 다 모은다면 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갖고 좀 더 추가합니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몫이죠. 여러분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그지? 여러분이 할 거면 강사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내가 좀 내가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사람 모의고사 보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지문이 있었어. 그치? 어떤 학자가 나왔어. 근데 학자만 나왔는데 다음번 할 때는 학자 내용을 좀 더 깊이 정리하는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못 찾는다면 그렇게 정리한 강사책이라든지 자료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7급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특히 학자 이론은 절대로 독해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논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되는 거지. 아니 논점 모르는데 뭔 독해할 건데 뭐 비문학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확히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뭐가 포인트인지 그치? 사바티어 나왔는데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치? 설명 좀 잘못 하시는데 규범 신념으로는 정책이 안 바뀌어요. 그치? 규범 신념이 안 바뀌는 건 맞는데 이 규범 신념 변하지도 않고 설사 변하더라도 정책이 안 바뀌어요. 그럼 뭐다? 이 규범 신념 밑에는 정책 핵심 신념에 의해서 특정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 신념은 장기고 그다음에 정책 신념은 아니고 부차는 단기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 신념이 있고 정책 신념이 있는데 규범은 가정일 뿐이고 우리가 지연합 모이는 건 정책 신념 모여요. 이 정책 신념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학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지 이 규범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오늘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깊이 나온 거고 한 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뭐가 나온다? 점수법에 장단점 나올 겁니다. 한 번도 점수법에 장단점 물어보는 건 없었어요. 근데 뭔 있어서 점수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소가 나왔다. 이런 말은 있었죠.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점수법에 장단점이 한 6개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어. 그건 모의고사 제가 만들어 봐야 돼. 왜 시험 기출 문제 없으니까. 그거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런 게 장단점이 왜 나왔나 내 설명드릴 거야.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기만 하면 맞춥니다. 근데 안 풀어보면 못 맞춰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만 보신다면 왜 이런 장점 나왔나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거는 저의 몫이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